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조선풍수과학원 원장 박민천입니다. 풍수만설 시간입니다. 본 조선풍수과학원에서는 풍수만설을 시작을 했습니다. 풍수만설에서는 첫 번째 시간과 같이 인간의 운명이 적용되는 과정, 운명, 이것을 중점 말씀드릴 텐데요. 모든 인간사, 세상사가 다 운명이죠. 그래서 이 세상사 모든 것에 대해서 풍수학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,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. 따라서 여러분들은 많은 참고가 되시고, 또 현재 우리나라의 이 불행한 사태, 이 어려움,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하면 될 수 있는가, 여러분들의 미래,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, 세계의 미래를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운명을 알면은요, 밤길을 가느냐 낮길을 가느냐 하고 같습니다. 그만큼 유리하다는 거죠. 밤길을 가면은 얼마만큼 답답하겠습니까? 앞이 보이진 않죠. 어떻게 가야 되는지,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정말 걸어서는 안 될 곳인지 답답합니다. 그러나 낮에는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? 그렇게 훤히 내다 보이고 앞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유리하다. 흥하고 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. 운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대한 사실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 느끼고 또 그것을 적용시키는 그런 과정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본 방송을 들으면서 대단히 많은 실감을 할 것이고 또 미래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운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실은 남의 운명을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. 왜 그러냐면요, 그 운명이라는 게 80% 결정이 되는데 이것을 정확히 알고 말하는 것 같으면 대단히 좋은 일이죠. 왜냐, 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을, 미래를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. 그러나 운명을 잘못 알고 말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고, 또 그 사람이 정말 엉뚱한 짓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생에 실패를 하게 되죠. 그래서 남의 운명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있죠. 또 등등 해가지고 참 말하기는 어려운데, 어쨌든 정확히 알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유리하다.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운명 연구가, 즉 아주 여러분들이 늘 가끔 단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, 이 사주팔자 운명을 풀이해서 알려준다는 거, 이 선생님들은 아마도 어떤 선생보다, 어떤 스승보다 더 훌륭한 스승이다 라고 저는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명을 정확하게 말해준다는 것은 그보다 더 훌륭한 일은 없기 때문이죠.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부터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? 그러나 이 사주팔자를 정확하게 알고 하면은 실패율보다 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 성공을 또 더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실패할 때라 그러면 그 운명 연구가가 지금 어느 때까지, 몇 년까지 실패할 운이 되니 하지 마십시오 해서 안 하면 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이 사주팔자, 그러니까 역학자, 명리학자들을 대단히 큰 학자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아마도 어느 스승보다도 정말 훌륭한 스승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미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을 오래전부터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 사실을 낱낱이 공개를 해 보겠습니다. 자, 이 책은요,
제가 1998년도에 쓴 책입니다. 천년 만에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책입니다. 이때에 저는 이미 동작동 국립묘지에 모셔진 박근혜 대통령의 부모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내외분의 묘지를 보고 이미 그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것을 조금 중요한 부분만 읽어 드리겠습니다. 자, 보이시죠? 동작동 국립묘지와 고 박정희 대통령 내외 묘지에 대하여 핵심 부분입니다.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동작동 국립묘지는 흠잡을 수 없이 무령의 형상을 갖출 것은 다 갖춘 완벽한 명당이면 틀림없는데 딱 한 가지 물형이 결정적으로 배신차가 있는 것이다. 남한강이 양수리에서 합쳐져 내려온 한강물이 동작동 국립묘지 앞으로 잘 들어왔다가 다시 휘어져 국립묘지의 물형을 배신하고 빠져나갔으므로 풍수지리 용어로 살기역인 배신차가 된 것이다. 어떤 물형이나 물체, 즉 명당이라도 여러 가지 살기역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그것은 음택지나 양택지를 막론하고 자리로서 쓸 수가 없다. 그리고 한강물이 배신된 것을 여러분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남산 서울타워에 올라가면 국립묘지 앞에서 한강물이 마포 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여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써놨습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, 일반인이 동작동 국립묘지를 가서 볼 때는 명당이라고 보입니다. 아늑하고 아주 산세가 평온하고 또 자청용 우백호가 잘 형성되어 있고 물이 좀 이렇게 들어오는 형상이 되고 누구라도 그 자리에 가면은 안온함을 느낍니다. 형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어 있죠. 그리고 풍수가들도 거기 명당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. 저 하나만 흉지다. 거기는 묘로 쓸 곳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이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강물이 국립묘지 앞으로 들어오다가 이 물이 동작동 국립묘지 그 산을 배신하고 다시 마포로 들어왔다가 휘어져 나갔다는 얘기입니다. 이 물이 배신하고, 그러니까 배신체, 이 물이 형상이 배신했기 때문에 이 묘지로는 한 장도 올 수 없다라고 제가 이 98년도에 제 책에 써놓은 것입니다.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자손들에게는 흉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. 지금 일부에서는 동작동 국립묘지가 명당이라고 그런 사람도 많지만 또 무슨 박정희 대통령 내분 묘가 손톱에 자란다는 둥, 머리가 자란다는 둥, 이런 말이 있어요. 이게 유명한 풍수가들에 의해서 한 말인데요. 그건 절대 아닙니다. 거기는 물이 나오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스별이나 수혈은 아니라는 것이죠. 정혈은 맞다 이거죠. 몇 자리는 맞는데 다만 이 형상이 물이 배신을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사실로 제가 경찰대학교 특강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. 그 경찰대학교 그 담당이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을 모셨다는 것입니다. 그 모셨을 때의 그 지지를 보니까 뽀얗고, 그러니까 마사토라는 거죠.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. 물이 나올 리가 없었다는 겁니다. 그리고 확실해요. 그 마사토는 좋은 명당터에는 흙에서는 마사토가 됩니다. 그분의 말씀도 분명히 그렇게 확인한 사람이 얘기를 해줬습니다. 그런데 거기서 물이 나와가지고 무슨 손톱이 자라니 머리가 크락,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.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가 이게 묘자리는 한 장도 못 쓴다
여기다 쓴 자손들은 잘 되는 자손이 없다라고 제가 1994년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다가 그때 당시에 그 풍수지리 허화실 편에서 방송을 했을 때에 제가 그 PD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PD들이 제 얘기를 듣고 너무 이제 황당한 거죠. 그 대통령들 모시고 우리나라 정말 중요한 그런 인사들만 모시는 곳이 몇 자리로 쓸 수가 없다니 이게 황당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실제 매장한 묘, 직접 매장한 묘를 묘 쓴 이후에 자손들이 어떻게 돼 있나 하고 많은 그 연락을 한번 해본 거예요. 실질적으로 방송국 그 SBS 그 풍수지리 허화실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. 그런데 제 얘기대로 거기다가 매장을 해놓고 잘 되는 자손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 얘기를 너무 실감을 하고 이걸 방송을 그때 당시에 못했다는 것이에요. 왜? 그때 당시에 이걸 1994년인데 이걸 방송하면은 사회적으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말은 하지를 못했어요. 이와 같이 그걸 확인했습니다. 그 동작동 국립묘지가 현 중원이 몇 자리는 한 장도 썼었다는 걸 확인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묘를 쓴 이후에 자손들이 잘된 자세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는 것이죠. 그러나 다만 화장을 한 유골은 어느 곳에 모셔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다 그랬습니다. 그래서 돌아가셔서 바로 매장한 묘만 확인해 해본 거죠. 이와 같이 입증이 됐습니다. 제 얘기가 몇 자리는 한 장도 못 쓰는 것이다. 그랬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그 탄핵이라는 정말 역사에 없는 탄핵이라는 그런 사태를 맞았지 않습니까? 저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에 사주팔자를 알게 돼가지고 풀어봤었어요. 그래서 이 신문은요, 주간한국. 이 주간한국은 우리나라 주간지 역사상 최초로 시작된 이 신문입니다. 그러니까 한국일보에서 발행했던 주간한국이죠. 1964년도니까 주간지로서는 최초예요. 그런데 이 신문에 2016년도 11월 달이죠. 자, 이와 같이 보십시오. 보이시죠?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절대로 임기 못 채운다. 팔자에 그렇게 되어 있다.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후에도 고통스럽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예언을 했는데요. 이 기사가 다시 또 나온 것입니다. 박근혜 대통령 사주팔자 풀어보니 올해 2016년 7월부터 음력 7월입니다. 팔자가 바뀌어서 구속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. 이렇게 기사를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주에 보면은 2016년 7월 이전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주가 참 괜찮았어요. 좋았어요. 그러니까 임기가 그때까지라면 아무 일 없었겠죠. 그런데 그 후부터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이분 사주에 칼이 두 개가 있어요. 하나는 테러를 당했지 않습니까? 그런데 하나는 또 스스로 쓰는 칼이 됩니다. 그러니까 구속되고 또 구속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. 스스로 자살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쓴 건데요. 지금요, 저는 이분이 구속되기를 잘했다는 것입니다. 왜냐?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내년, 후년, 2년 사이에 있는데 지금 구속돼 가지고 몇 년 거기서 지내고 나면 그런 일은 면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구속이 안 되면 오히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구속됐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는 거죠.
그래서 저는 구속되기를 바랬습니다.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. 다른 사람들은. 그러나 운명 연구가로서는 그 개인적인 운명을 봤을 적에 이게 상당히 안쓰러운 일 아닙니까? 안타깝죠. 왜냐? 운명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결정되거든요. 80%가 결정되니까 결정된 운명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. 내가 그렇게 하게 돼 있었단 말입니다. 그런데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게 되는 일이니까 이건 안타까운 따른 아닙니까? 그래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안 됐죠. 저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정말 불행하게 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운명 연구가로서는 전부 다 안타까운 일이에요. 모두가 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이죠. 그러니까 저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인간적으로 상당히 정말 딱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이분이라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지금 감옥살을 하고 있으니 그 얼마나 그 처지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제가 이걸 써놨는데 다시 또 주간 한국에서 기자들이 먼저 보여드리는 건 제가 칼럼을 쓴 거고요. 자, 여기에 또 보시면 또 보이시죠? 아, 4월 3일자 기사입니다. 여기 보면 박민찬 도선풍수 과학원장 칼럼, 박근혜 전 대통령 사주팔자, 형살 2개의 칼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중요 부분만 읽어드릴게요. 박민찬 도선풍수 과학원장은 2012년 대선에 있기 전 박 전 대통령 조상 묘와 사주를 보고 대통령 당선을 예언을 하고 동시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불행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언해 당시 주변 사람들을 의아하게 했다. 그러나 박민찬 원장의 예언이 현실이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움과 함께 박 원장에게 차기 대권과 구원을 묻곤한다. 그렇습니다. 이제 저한테 이거 심각하거든요.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저 대통령 하려고 대권 주자들 지금 몇 사람 중에 한 사람 될 거 아닙니까? 속된 말로 깜빡 못 가서 한장병을 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왜 그런지 아세요? 지금 역대 대통령들이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 원자력에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. 역대 대통령뿐만 아니라 600년 전부터 거기서 정치하고 잘 되는 임금 왕들 하나도 없었어요. 그게 뭐냐? 그게 풍수의력입니다. 그렇게 풍수의력이 우리나라 풍수가 그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. 제가 이거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 제가 하나 쭉 읽어드릴게요. 네. 이승만 대통령 4.19 혁명으로 하야 미국 망령 가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셨죠. 이분이 건국 대통령인데도 그런 순환을 당했죠. 또 박정희 대통령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저격으로 서거, 그렇지 않습니까? 아랫 사람한테 총으로다가 사망을 했잖아요. 또 전두환 전 대통령 반란, 내란, 뇌물죄로 구속 후 무기징역 선고, 물론 이후에 사면됐지만 이런 불행한 사태가 났어요. 구속되고. 그렇죠? 또 노태우 반란, 내란, 뇌물죄로 구속 후 징역 17년 선고, 또 물론 사면이 됐지만 어쨌든 이런 대통령을 해서 이런 정말 불행을 겪었다는 얘기입니다. 김영삼 대통령 아들 현철씨 한보 비리 사건으로 또 구속됐었죠. 또 김대중
아들 홍걸씨 기업체 금품 수수로 또 두 아들이 또 구속됐었죠. 노무현 대통령 박연차 게이트 검찰 조사 도중 자살했죠. 임기를 마쳤지만 또 자살했습니다. 이분은 그 사저 봉하마을 그 사저에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사저와 대통령 지냈던 그 청와대하고의 그 흉이 바로 이 영향을 미친 거죠. 이명박 대통령 친정 이상득 전 의원 저축은행 금품 수수로 구속. 이 형이 또 그런 자살 사건이 있었죠. 이분이 구속되지 않은 것은 사주팔자가 그나마라도 괜찮았기 때문에 그런 구속을 면했지만 형이 그런 사건이 있었죠. 자, 그 다음에 박근혜를 보십시다.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현재 파면 선고 후 뇌물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. 보세요. 이 저 역대 대통령 이게 다 풍수의 영향입니다. 이런 운명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 풍수에 의해서 됐다는 거죠. 그러면 풍수는 미래 예측하기라는 거 틀림없죠. 자연과학이라는 거 틀림없죠. 자연의력이 풍수를 잘못 활용하면 그 자연의력이 이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.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. 저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거 심각하지 않을 수 없죠. 모든 사람한테는 다 운명이라는 게 다 있으니까. 근데 이 길로 앞으로 미래가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라는 거는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으면 얼마나 유리하고 편리하고 성공할 수 있고 실패를 줄일 수 있고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죠. 특히나 앞서서 제가 강의한 대로 대한민국 국군입니다. 우리나라 국군. 지금 국군이 깨졌다.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운이 깨지면 어떻습니까? 발전합니까? 절대 안 되죠. 운이 없으면 없는 만큼 망하는 겁니다. 운이 무해무등만 해도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. 그러나 운이 깨지면 개인적으로도 망하는 운이면 망하는 거예요. 그러면 망하는 건 뭐냐? 돈만 망하는 게 아니죠. 사람도 다 망가지고 가정도 깨지고 뭐 하는 일이 다 안 되는 거예요. 운 7기삼이라고 그랬습니다. 근데 운이 7이 아니에요. 운이 9입니다. 9. 자연의 의력이 90이에요. 인간의 노력은 10%고 그러면 운이 깨지면 노력 10%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운이 무해무등만 하면 노력 10%로 근근히 살아갈 수는 있지만 운이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? 우리나라 국운이 깨졌기 때문에 절대로 나라가 안 된다고 제가 예언한 것입니다. 풍수는 미래 예측력이라는 걸 얘기했죠. 그 자연 의력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게 풍수질인데 그래서 이 정확한 예측을 해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정확할 수밖에 없다. 왜? 자연은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이죠.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는 거죠. 누구라도 여기에 적용 안 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실을 풍수만설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각 부분별로 우리나라 정책까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어떻게 해서 30만 불이 될 수 있느냐까지 해서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이 풍수만설에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이시면 여러분들의 살 길이 열립니다. 왜? 이 자연활용법은 우리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. 제 말의 하나하나를 다 종합해보고 앞뒤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게 되면 딱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